치매에 걸린 척하면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78살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된 지 3년. 처음엔 행복할 줄 알았던 동거는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 김미선 씨의 차가운 말투와 무시,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폭언. 또 흘리셨어요? 정말 지겹네. 밥값이나 하세요. 이런 말들이 매일 할머니의 귀를 때렸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TV에서 치매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치매 환자는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않더라. 그날부터 할머니의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끔 손자 이름을 잊은 척하고 방금 먹은 식사를 기억 못하는 척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실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고함이 줄고 폭언도 덜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 방법이 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연기는 점점 정교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날짜를 물어보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가끔은 화장실 위치도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할머니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무시당하는 것은 슬펐지만 적어도 욕을 듣거나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증상이 심해지셔서요. 전문의한테 한번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자신의 연기가 들통날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안 가도 돼. 나 멀쩡해. 할머니가 말했지만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님이 괜찮으시다고 해도 가족으로서 책임져야죠. 내일 병원 예약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연기를 해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결국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계속 연기를 해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결국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며느리가 완전히 마음을 돌릴 거야. 병원에서 할머니는 의사의 질문에 일부러 틀린 답을 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요. 지금은 화요일인데요. 아, 그래요? 몰랐네. 간단한 계산도 틀리고 기억력 테스트도 일부러 실패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2주 후 며느리는 할머니 앞에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 눈을 가늘게 뜨고 읽어내려갔습니다. 치매 진단서, 요양병원 입소 동의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집에서 케어하기엔 증상이 너무 심하대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시대요. 제가 알아본 요양병원이 있어요. 거기 시설도 좋고 어머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집에서 내보내기 위해 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것을. 할머니가 치매인 척하는 동안 며느리는 합법적으로 할머니를 격리시킬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치매 아니야. 할머니가 급히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다 연기였어. 내가 나한테 못되게 굴어서, 내가 무서워서 그런 척한 거야. 며느리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머님, 치매 환자분들이 다 그러세요. 본인은 멀쩡하다고.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병식이 없다고. 아니야. 정말 아니야. 나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진단서에 다 나와 있어요, 어머님. 이건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여기 계시면 더 힘드실 거예요.
며느리는 서류에 할머니의 손을 가져다 대며 도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싫어. 안 가. 여긴 내 집이야. 하지만 할머니의 저항은 미약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아들, 즉 할머니의 아들까지 설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준호야, 나 진짜 치매 아니야.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야. 내 와이프가 날 괴롭혀서 그래서 내가 그런 척한 거야. 알겠니? 아들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진단받으셨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뭐라고. 아니야. 나는 일부러 그렇게 행동한 거라고. 할머니는 자신의 연기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날짜도 정확히 말하고 계산도 정확히 했습니다. 봐, 나 멀쩡하잖아.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치매는 롱가추한 게 아니라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래요. 지금 잠깐 멀쩡해 보여도 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대요. 의사 선생님한테 다 들었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요양병원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거기 가시면 전문 간호사분들이 케어해 주시고 엄마 같은 어르신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 계시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며느리의 말이 편했던 것입니다.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면 집안은 평화로워지고 그들만의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너희들, 나를 버리는 거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자주 면회 갈게요. 준호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3일 후 할머니는 작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을 챙겨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거리, 사람들, 자신이 살던 동네. 모든 게 멀어져 갔습니다. 요양병원의 하얀 복도, 소독약 냄새, 여기저기서 들리는 신음소리와 TV 소리. 할머니는 3인실에 배정받았습니다. 옆 침대에는 정말로 치매를 앓는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우리 딸이 곧 올 거야. 우리 딸 예쁘지? 그 할머니는 빈 공간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치매를 연기하면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결국 진짜 치매 환자 취급을 받으며 이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던 선택이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약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약 드세요. 치매약이에요. 할머니는 묵묵히 약을 받아들고 삼켰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진단서가 있고 보호자의 동의서가 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 2달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그러다 한 달에 한 번이 되었고 이제는 2~3달에 한 번 얼굴을 비칠까 말까 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점심을 먹고 나서 자신이 점심을 먹었는지 진짜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에게 밥 언제 줘요? 라고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웃으며 할머니, 방금 드셨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진짜로 연기가 현실이 되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이곳에서의 무기력한 생활이 정말로 할머니의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한 걸까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작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진 얼굴, 생기를 잃은 눈, 그리고 떠오르는 한 가지 의문. 나는 누구지?
할머니는 학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했지만 그 방법이 더 큰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처음부터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면 이런 결말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어르신이 계시지는 않나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